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울린 건 메시지 알림음이었죠. 자고 있던 눈꺼풀을 억지로 들어 올려보니 전날 밤에 호프집에서 우연히 인사했던 그분께서 오늘도 촬영 잘하세요라고 보내셨더군요. 평소 같으면 확인만 하고 이불 속으로 돌아갔겠지만 그 순간에는 머릿속이 번쩍하면서 손가락이 저도 모르게 폰 화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대답을 다 쓰고 나서야 아차, 너무 빨랐나 하고 다시 지웠습니다. 그러곤 괜히 연락을 늦게 보내려 시계를 흘끔 제잘되는 양이처럼 소파에 몸을 비비며 시간을 끌었죠. 혹시 여러분도 좋아하는 사람이랑 톡하면서 보내기 버튼을 눌렀다가 바로 취소하고 다시 길게 적었다가 또 지우고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게 바로 진심의 가속 페달이 끝까지 밟힌 순간입니다. 여자분도 똑같습니다. 평소에는 소나기처럼 느긋하게 답장하시던 분이 유독 여러분 메시지만 벼락같이 즉답한다면 이미 마음이 푹 빠진 상태라 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분도 체면 세우시느라 시차 두는 척하니 여러분은 속으로만 흐뭇해하시면 됩니다. 괜히 왜 답장이 느려요 하며 조르는 순간 상대는 조급해 보이는 우리 모습에 열이 식어 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여유롭게 오늘도 바쁘셨죠. 천천히 주셔도 돼요 하고 미소 한 줄 날려주시면 그분이 더 마음 놓고 폭풍처럼 써 내려오실 겁니다. 한 번은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지인이랑 강남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정면 쪽 창가 자리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비치더군요.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싶어 고개를 돌렸는데 그분이랑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그녀 눈동자가 놀란 토끼처럼 동그랗게 커졌다가 이내 커피잔 아래로 숨어 버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거 전형적인 시선 도둑이다 하고 키득거리며 고개를 다시 돌렸죠. 그런데도 잠시 후 다시 시선을 느껴서 슬쩍 바라봤더니 또다시 황급히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여러분, 눈은 입보다 빠르게 진심을 고백합니다. 여자분이 왜 그렇게 숨바꼭질을 할까요? 단순히 부끄러워서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탈로 날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눈이 마주친 순간 살짝 웃어주거나 자리에서 일어나 안녕하세요.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정도만 부드럽게 건네도 그녀의 긴장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때 과하게 손 흔들거나 우렁차게 이름 부르면 뒷목 잡고 도망갈 수도 있으니 적당히 따뜻하게만 다가가 주십시오. 제가 겪은 또 다른 콩깍지 에피소드. 자취방 근처 편의점 앞 벤치에서 컵라면 넣고 있었는데 밤 10시가 넘은 시각에 그녀가 갑자기 등장했습니다. 오빠 여기 사세요? 저 친구 만나고 집 가는 길이에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동네가 좁네 싶었는데 며칠 뒤 똑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서 마주쳤습니다. 세 번째 즈음엔 도저히 우연이라 보기 어려웠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가 친구들 통해 제가 어느 시간에 산책 나오는지 어떤 길로 걸어가는지 싹 조사해 두고서는 진짜 연이 있으면 마주치겠지라며 스스로 로맨틱 코미디를 찍고 있던 겁니다. 애써 태어난 척어라 또 만나네요. 인연인가 봐요 하길래 저도 모르게 인연이면 오늘 같이 라면 하나 드실래요? 하고 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이 오면 그 순간 가볍게 농담 섞어서 물꼬를 터 보세요. 예를 들어 자꾸 이렇게 만나면 우체국 가서 운명 배송 신청해야겠네요. 같은 아재 개그라도 괜찮습니다. 적당한 유머는 경계심을 허물어 줍니다. 단, 과한 싸구려 멘트나 노골적 스킨십은 즉시 빨간불이니 명심하십시오. 연애 상담하다 보면 오빠,
그녀가 제 게시물 다 찾아보고 좋아요 눌렀는데 왜 따로 댓글은 안 달죠 하고 속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가 봐도 티나는 댓글 한 줄이 자체 내가 너무 들이댔나 싶은 불안으로 이어질까 봐서입니다. 대신 여자분들은 좋아요 버튼으로 자기 존재를 살포시 남깁니다. 나 여기 있어요. 눈치채 주세요 하는 신호인 셈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센스 있게 반응을 보태십시오. 그녀가 주로 올리는 사진을 꼼꼼히 보고 고양이를 키우면 고양이가 눈빛이 완전 왕자네요. 부럽습니다. 정도의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면 됩니다. 감탄사만 던지지 마시고 그녀가 공들이는 포인트를 콕 집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녀도 이 오빠가 나를 관찰해 주는구나 하고 마음 문이 활짝 열릴 겁니다. 또 한 가지 만났다 하면 평소보다 10배는 빛나는 외모로 등장하는 그녀를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저도 첫 데이트 날 그녀가 평소 운동복만 입던 스타일이었는데 레스토랑 문을 밀고 들어오는데 화장품 광고 찍는 줄 알았습니다. 로즈빛 립스틱에 살포시 빛나는 볼, 맞춤 수트처럼 떨어지는 원피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새하얘져서 메뉴판이 보이지도 않더군요. 여자분은 내면보다 외면을 꾸미는 데서 본격적인 승부욕이 발동합니다. 왜냐?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가 가장 확실하게 드러나는 영역이 외모이니까요. 여러분이 해줄 일은 쉬워요. 과장 없는 칭찬 한두 마디. 오늘 향기가 봄 공원 같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살짝 은유 섞어서 전해 주십시오. 상대는 그 칭찬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살며시 저장해 둘 겁니다. 만약 아무 말 없이 오하고 끝내버리면 그녀 머릿속에는 내가 부족했나라는 불안이 소용돌이칩니다. 칭찬은 비용 없는 투자. 그러니 넉넉히 베풀어 보세요. 하지만 몸매나 특정 부위를 지나치게 언급하면 바로 역효과. 특히 첫 만남에서는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오래전 겪었던 명장면 하나 더 풀어드릴까요? 그날은 대학 축제였는데 무대 장비 운반하느라 팔뚝이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쉬는 틈에 잔디밭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작은 생수병을 내밀며 무리하지 마세요 하더니 제 어깨에 살짝 기대고는 웃었습니다. 별 뜻 없을 수도 있겠거니 생각하며 고개를 돌렸는데 그녀 손끝이 제 소매를 타고 내려오더니 손등을 톡 건드리더라고요. 그 터치가 전기 스파크처럼 온몸을 타고 번졌습니다. 나중에 속마음을 들어보니 그때 그녀도 무대용 스피커처럼 심장이 쿵쾅거리느라 머리가 하얘졌답니다. 몸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자꾸 가까이 안고 싶은 마음, 손끝이 스치고 나서도 손을 슬쩍 뒤로 감추며 혼자 얼굴, 달아오르는 모습, 모두 애정이 흘러넘친다는 증거죠. 여러분이 그런 조용한 신호를 포착했다면 섣불리 지나치지 말고 부드럽게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손을 맞잡지 않고도 고맙습니다. 덕분에 힘나네요 하며 따스한 시선을 주는 것만으로도 그녀는 충분히 안심하고 다가옵니다. 여기서 잠깐, 오빠, 그럼 저는 뭐부터 해야 하나요? 하고 물으실 분들을 위해 아주 현실적인 팁 드리겠습니다. 첫째, 텍스트 대화에서는 문장 끝마다 친절함을 2스푼 더하시길 권합니다. 네요, 시겠어요 같은 존칭을 유지하면서도 너무 비즈니스 같지 않도록 오늘도 힘내세요. 웃는 하루 보내세요처럼 짧게 기분을 챙겨주세요. 둘째, 오프라인에서는 3초 미소 법칙을 써보세요. 마주쳤을 때 1초 동안 눈인사, 1초 동안 입가를 올리고 마지막 1초 동안 목소리를 낸다면 그 짧은 3박자가 상대 뇌리에 호감으로 저장됩니다. 셋째, 그녀가 돌아섰을 때를 놓치지 마세요. 데이트가 끝나고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무사히 들어가세요. 오늘 즐거웠습니다는 한 줄이 다음 만남의 씨앗입니다. 넷째, 가끔은 살짝 짓궂은 질문도 던져보세요. 혹시 지금 무슨 생각 중이세요? 궁금하네요. 정도만 해도.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몸 가까이 다가갈 때는 상대 호흡을 먼저 읽으세요. 들숨이 짧아지고 어깨가 약간 올라간다면 아직 긴장 상태. 한 발 물러서서 공간을 주면 곧 어깨가 내려오고 긴장이 풀립니다. 그때서야 스킨십 수위를 살짝 올리는 겁니다. 시청자님들, 연애는 숙제 같기도 하고 다이아몬드, 캐기 같기도 합니다. 무턱대고 삽 들고 파다 보면 흙먼지만 날리고 헛수고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빛나는 실마리, 지금까지 말씀드린 메시지, 속 반응, 눈길, 우연 같은 필연, 좋아요, 버튼, 달라진 외모, 몸짓. 이런 조각들을 모아서 지도처럼 펼쳐 놓으면 어디로 손을 뻗어야 다이아몬드를 꺼낼 수 있을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의 깊이를 재단하려 들지 마시고 그 신호가 귀한 마음에서 나왔다는 사실만 인정해 주세요. 그러면 연애는 훨씬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주어진 텍스트를 기반으로 유튜브용 연애 콘텐츠, 대본을 2단계로 나누어 작성하겠습니다. 전체 대본은 총 8,192개의 토큰을 사용할 예정이며 이번은 그 1단계입니다. 주제는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호색적인 여자가 보이는 3가지 명확한 행동입니다. 시청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공감하며 문제의식을 부각한 뒤 솔루션을 제시하는 흐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드립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이 사람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싶은 느낌을 받은 적. 하지만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신이 안 서서 그냥 넘겼던 기억. 그 순간 여러분은 뭔가 중요한 걸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연애에서 첫 느낌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남자는 시각적, 여자는 감정적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여자들의 속마음을 제대로 캐치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자가 정말로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보이는 행동들, 그 안엔 사실 꽤 노골적인 신호들이 숨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호색적인 여자, 즉 이성적인 욕구가 좀 더 분명한 여자가 자신이 마음에 드는 남자 앞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3가지 신호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호색이라는 표현은 단순히 외모나 신체적인 끌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한 강한 호기심과 끌림을 포함한 감정입니다. 절대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그런 여자는 표현이 솔직하고 진짜 호감을 느낄 때 더 명확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아주 쉽게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런 여자는 대체 어떻게 티를 낼까요? 첫 번째는 바로 대화 속에 남자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누가 잘생겼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요. 예를 들면, 요즘 운동하는 남자 진짜 멋있는 것 같아. 나 복근 있는 남자 진짜 좋아해. 너는 어떤 스타일이야? 이렇게 남자 외모나 스타일, 남성성에 대한 얘기를 은근슬쩍 꺼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이건 단순한 취향 공유가 아니라 자신의 이상형을
은근히 알려주면서 동시에 너는 여기에 부합하냐? 하고 묻는 무언의 테스트라는 겁니다. 이런 여자들은 진짜 보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바로 여자가 먼저 던진 질문에 남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거기서 그 남자가 자신에게 맞는 타입인지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너 복근 있는 남자 좋아한다고? 그럼 나 지금부터 헬스장 등록해야겠네.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재치 있게 받아주는 센스가 필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엔 나도 너한테 관심 있어 라는 사인이 담겨 있거든요. 두 번째,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시그널은요. 그녀가 예뻐지고 싶다는 욕망을 자꾸 표현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요즘 피부 관리 다시 시작했어. 이번에 새로 머리 했는데 어때? 나 다이어트 시작했어. 좀 달라 보이지 않아? 이런 말들 그냥 듣고 넘기지 마세요. 이건 누가 봐도 자기 어필이잖아요. 단순히 외모 꾸미는 걸 넘어서 누구에게 예뻐 보이고 싶은가가 중요한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일 수 있다는 사실. 자신의 매력을 업그레이드 하려는 이런 행동은 그냥 나는 예뻐지고 싶어 수준이 아니라 너에게 예뻐 보이고 싶어 라는 무언의 메시지입니다. 이걸 알아차린 남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그냥 예쁘네. 이런 뻔한 반응은 애노입니다. 예를 들어, 너 눈썹 되게 예쁘게 정리했네. 인상 달라졌어. 새로 바꾼 머리 색깔. 너 피부톤이랑 진짜 잘 어울린다. 이렇게 디테일하게 칭찬해주면 그녀는 마음속으로 이 사람 나를 제대로 봤네 하면서 훨씬 호감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조금 더 몸으로 표현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은근한 스킨십, 의도된 접촉입니다. 이건 단순히 우연을 가장한 접촉일 수 있어요. 같이 걸을 때 팔이 살짝 닿는다든지, 웃으면서 팔을 살짝 때린다든지, 혹은 뭔가 보여줄 때 손이 겹친다든지.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횟수와 빈도예요. 이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면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자가 먼저 스킨십을 유도할 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은 허들을 넘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라 당신과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 남자의 반응이 정말 중요하죠. 너무 무뚝뚝하게 반응하면 내가 오해했나 싶어서 그녀가 물러서게 되고요. 반대로 너무 과하게 반응하면 부담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반응과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웃으면서 야, 이렇게 가까이 붙어도 되는 거야 하면서 장난스레 말하면서도 거리를 유지해 주는 식. 그럼 여자 입장에서도 이 사람은 선은 지키지만 관심은 있구나 하고 심리적으로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 3가지 신호 정리해 볼게요. 1점, 대화 속의 남자 이야기, 특히 외모나 스타일 언급이 자주 나온다. 2점, 예뻐지고 싶다는 욕구를 표현하고 외모에 대한 피드백을 구한다. 3점, 은근한 스킨십이나 접촉을 자주 유도한다. 이 3가지는 전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만 나오는 특별한 행동입니다. 그녀가 호색적인 여자인 게 아니라 당신에게만 보여주는 호감의 방식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런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다음 편에서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2단계를 이어서 작성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언급했던 3가지 행동 신호를 실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고 또 그 안에 숨어 있는 여성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또한 남성 시청자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팁과 전략도 함께 전해드릴게요. 자, 앞에서 우리가 정리했던 3가지 행동 기억나시죠? 이제부터는 그 안에 숨어 있는 여자의 심리를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사실 빙산의 일각일 뿐이거든요. 그 밑에는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중에 자꾸 남자 연예인 이야기하거나 복근이나 키, 어깨 넓이 이런 걸 강조하는 여자. 우리가 그냥 잘생긴 남자 좋아하네 하고 넘겨버릴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아니요. 그건 당신의 반응을 테스트하는 방법이에요. 그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에 어떻게 반응하지? 질투하진 않을까? 혹시 내 말에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까? 즉, 당신이 그냥 무덤덤하게 아, 그래. 요즘 그 배우 인기 많지. 하고 넘기면 그녀 입장에서는 관심 없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반대로 그 배우도 괜찮지만 난 너랑 같이 걷는 이 순간이 더 좋다. 같은 식으로 살짝 감정 섞인 멘트로 받아쳐주면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자 재밌다. 나랑 대화 코드 맞는다. 이렇게 작은 대화 속에서도 여자는 무수한 감정의 물결을 읽고 그에 따라 관계를 조절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2번째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오늘 어때? 이 옷 괜찮아? 머리 좀 잘랐는데 어울려? 이런 질문은 단순한 외모 확인용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나 너에게 잘 보이고 싶어.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너의 눈으로 확인받고 싶어. 이건 엄청난 감정 표현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신호를 못 알아봅니다. 왜냐면 너무 직접적인 고백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눈치 빠른 남자는 이런 순간을 절대 그냥 넘기지 않죠. 만약 그녀가 이런 말을 했다면, 응, 예뻐. 이런 짧은 말보다 오늘 내 옷이 되게 잘 어울려. 분위기가 다르네. 같은 식으로 감성적으로 풀어주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여자는 표현력 있는 남자에게 더 끌리는 법이거든요. 그 표현력이 말 한마디에 진심을 담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스킨십 시그널. 이건 정말 여자의 마음이 어느 정도 확신에 찼을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절대 아무에게나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걸 실수로 넘겨버리면 관계 진전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왜 갑자기 손을 잡지? 이거 일부러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행동도 안 하면 그녀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내가 착각했나 보다. 그리고는 감정을 바로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대는 건 당연히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받아주면서도 그녀에게 내 행동이 나에게 기분 좋게 다가왔다는 걸 표현해야 해요. 예를 들어, 그녀가 당신 팔짱을 끼면 그냥 살짝 몸을 맞대고 웃으면서서 너 오늘 기분 좋아 보여.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여자의 감정에 리액션을 주는 것이에요. 그 리액션이 감정의 캐치볼이 되고 그게 쌓이면 진짜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자는 왜 이렇게까지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불안해서요. 호색적인 여자는 단순히 외모나 감정 표현이 강한 여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표현 뒤에는 더 깊은 외로움과 불안,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숨어 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진짜로 사랑받고 싶고 자신이 매력 있는 존재라는 걸 확인받고 싶어서 그런 식의 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이런 여자를 만났다면 절대 가볍게 보거나 쉽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녀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사람을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자가 할 일은 뭘까요? 간단합니다. 감정의 언어를 읽고 진심으로 반응하는 것. 즉, 말 속의 의미를 캐치하고 외모 변화에 피드백을 주며 자연스러운 스킨십에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그녀가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감정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서두르지 않고 정말로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팁을 더 드릴게요. 이런 여자일수록 작은 선물에 감동합니다. 크고 비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남자가 나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구나를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그녀가 립스틱을 좋아한다면 지난번에 너가 말한 색상, 이거 맞지? 하면서 소소하게 하나 선물하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얻는 길입니다. 정리하자면, 호색적인 여자라는 건 단순한 편견이 아니라 감정이 솔직하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표현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 표현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남자만이 그녀의 진짜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이런 친구 봤을 거예요. 잘생긴 것도 아닌데 여친은 끊이질 않고 소개팅만 나가면 분위기를 휘어잡고 심지어는 여자 쪽에서 먼저 연락 오는 그런 남자. 혹시 속으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쟤 도대체 뭘 잘해서 저러지? 오늘 영상은 바로 그 비밀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사실 연애는 운이 아니라 패턴입니다.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은 늘 거기서 맴돌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방법을 모르니까요. 그리고 더 무서운 건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짜 문제는 마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잘 보이려는 방식 자체가 틀렸다는 거죠. 오늘 영상은 그저 썸 한 번 잘 만들어 보자는 게 아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연애가 막막하고 복잡하게 느껴졌던 분들도 아, 이런 거였구나 하고 감이 올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첫 연애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몇 년 동안 반복되던 연애 실패의 고리가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연애가 어렵다고 느끼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안 해봤거나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사실 누구도 우리에게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이 호감을 주는지, 어떻게 해야 거절당하지 않는지를 알려준 적 없잖아요. 그냥 어영부영 어른이 됐고, 사랑도 그냥 어영부영 시작했다가 끝나버린 게 대부분이에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비로소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요즘 여자들 눈 너무 높아. 외모나 돈 없으면 아예 시작도 못해. 진심이면 통하겠지.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연애는 현실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진심이 중요하죠. 하지만 진심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호감도 될 수 있고 부담도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표현법은 의외로 몇 가지 작은 습관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소개팅에서 여자분이 요즘 너무 바빠서 잠도 못 자요. 라고 말했을 때 어떤 반응이 좋은 반응일까요? 한 번 그래서 피곤해 보이셨구나.
요즘 많이 힘드셨겠어요. 2번, 아, 그래요?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세요? 3번, 헐, 그럼 진짜 힘들겠다. 어쩌다 그렇게 됐어요? 대부분 2번이나 3번을 말합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한 번처럼 감정을 먼저 공감해 주는 사람이 훨씬 더 편안한 인상을 줍니다. 결국 연애는 기술이 아니라 센스고 센스는 훈련으로 바뀔 수 있어요.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해왔던 연애 방식, 그게 정말 나에게 맞는 방식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영화에서 본 거, 친구가 하라는 대로 따라했던 건 아닐까요? 연애가 계속 꼬이는데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면, 그건 단순히 운이 없는 게 아니라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바꾸기 위해선 지금까지의 연애 경험을 한번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왜 매번 연락이 끊기지? 왜 썸은 타는데 연애로 이어지지 않지? 처음엔 잘 되다가 왜 항상 어긋나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단순히 연애 잘하는 법을 넘어서 왜 나는 그동안 잘 안 됐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찬찬히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다른 영상에서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이유들이 숨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짚고 넘어갈 건 대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첫 만남이나 소개팅에서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얘기하지? 예요. 맞아요. 근데 사실 더 중요한 건 무슨 얘기냐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할 때 정말 눈을 맞추고 듣고 있는지, 대답을 준비하느라 상대 얘기를 흘려듣고 있진 않은지, 무슨 말을 하든 내 얘기로 돌리진 않는지, 이런 작은 습관들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람 불편하다는 인상을 만들고 있어요. 2번째, 자신감,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신감은 가식적이고 억지스러운 거 말고요. 진짜 자신감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스스로 알고 그걸 꾸미지 않고 표현하는 능력이에요.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자신감을 잘못 보여줘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너무 과하게 웃기려고 한다든지, 괜히 자랑을 섞는다든지, 혹은 너무 무심한 척하며 쿨한 남자 흉내를 낸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자칫하면 어색함이나 부자연스러움으로 보이게 돼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속으로 이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아, 나도 저런 실수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그걸 이제라도 알았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지금부터는 어떻게 바꿔야 할지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게요. 하지만 그 전에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있어요. 연애는 사람을 상대하는 거지 정답지를 푸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답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실수를 반복하고 있었는지 자각하는 것부터예요. 좋습니다. 이어서 연애에 대한 현실적인 조언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중심으로 2단계 대본을 마저 완성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편안하고 솔직한 말투를 유지하면서 시청자들이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봅시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3번째 지점, 바로 상대방을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이 조금 늦게 오면 나한테 관심 없는 건가? 혹은 대답이 짧으면 이제 나랑 그만 얘기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바로 부정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 많죠. 하지만 사실 상대방은 그냥 바빴던 걸 수도 있고, 그날따라 피곤해서 말수가 적었던 걸 수도 있어요.
이건 단순한 오해일 수도 있지만 그 오해가 쌓이면 그 사람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 연애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어떻게 맞춰가는지의 싸움이에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절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건 판단하지 말고 관찰하기예요. 상대방의 말, 행동, 반응을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연습. 쉽진 않지만 그게 진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도대체 그럼 내가 뭘 바꿔야 할까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좋아요. 여기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조금씩 풀어볼게요. 제가 수많은 사연을 받고 또 직접 겪은 경험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사람들은 자기 방식만 옳다고 믿는다.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썸에서 연애로 발전하지 못하는 분들, 늘 비슷한 이유로 헤어지는 분들, 혹은 아예 시작조차 못하는 분들까지. 이분들의 공통점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으로만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 방식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에게는 맞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한 남성 구독자분은 정말 성실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데이트도 정성껏 준비했어요. 하지만 여자분은 조금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멀어졌죠. 남성분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지만 상대방은 정성이 아니라 부담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이럴 땐 내가 틀렸다가 아니라 상대에게 이 방식이 맞지 않았구나라고 받아들여야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유연함입니다.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해해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편하게 느낄까? 이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연애의 진짜 시작이에요. 이제 네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그건 바로 연애는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첫 만남부터 이 사람은 연애 상대로 괜찮을까부터 평가해요. 마치 면접 보듯이 장단점 따져보고 조건 맞춰보고. 근데 그러다 보면 사람 자체를 보기 어려워져요. 그 사람의 말투, 가치관, 웃는 모습, 생각의 깊이. 이런 진짜 중요한 것들은 느끼고 경험해야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건을 보는 게 나쁘진 않지만 감정을 느낄 시간은 꼭 주자. 그 사람이 나랑 잘 맞는 사람인지 판단하는 건 시간을 두고 느껴봐야 정확해요. 그게 진짜 후회 없는 연애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이야기. 연애는 결국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감정을 주는지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도 똑같이 중요해요. 그 사람 옆에 있을 때 나도 좋은 사람이 되는 기분인가? 내가 더 솔직해지고 편안해지고 웃음이 많아지는가? 이런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어야 그 관계는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연애는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문제는 운이 아니라 방향이에요. 지금까지 해오던 방향에서 조금만 틀어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인가? 나는 그걸 위해 지금 무엇을 바꿔야 할까? 그 물음에 솔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반은 성공한 겁니다. 오늘 이야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연애 이야기 솔직하게 나눌 테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애 고민,
궁금한 이야기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시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인연 만나시길 바라며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